위험 국가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하고 또 파병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한반도가 분단 이후에 좀 가장 위기 상황 아니냐 안보적으로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때문에 좀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 중에 그것 중에 하나. 뭔 위기? 우리에게 현 상황은 북한군이 러시아 전쟁에 참여하면서 대리전의 위협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서도 현재 총성 없는 전쟁, 강대강의 대결 구도가 벌어지고 있다. 복합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북한의 도발에 우리가 너무 아주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복잡한 셈법 그리고 그 속내를 읽어내고 지금의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의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한번 발견되는 그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합니다. 국제정세 답답합니다. 저 아스카 씨, 국제정세 한마디 해주시죠. 저요? 예. 사랑으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위기가 문제입니다. 국제 정세도 문제인데 다 맞물려 다 있으니까요. 같이 물려있으니까 다 그러니까 엮여 누가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트럼프 형한테 부탁하면 어려울까요? 근데 쌤, 네. 그 계속되는 이 북한의 도발 이거 뭐 해결책 없습니까? 막을 방법 없어요? 오물풍선이 네. 우리나라로 계속 수십 개가 넘어오면서 진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그 안에 뭐가 들었을지 어떻게 하느냐 맞아요. 앞으로는 풍선 하나가 이게 대단한 무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원시적인 무기가 최첨단의 시대를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화학 실제 화학 무기나 생물학 무기나 이런 것들이 네. 또는 탄저균이나 이런 것들이 살짝 묻어만 있어도 우리 국민들은 아마 거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멘붕에 빠질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명적일 수 있어요. 사실 대북 전단과 풍선 문제는 아주 심플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북 전단과 풍선 문제는 아주 심플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이 서로 안 날리면 되는 거예요. 안 날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무인기 사태가 있고 난 뒤에 지난 10월 14일 밤에 북한 김여정이 아주 거친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우리는 평양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 쓰레기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다. 표현들이 거칠고 너무 자극적이죠. 진짜 원색적인 그런 표현들이고. 맞습니다. 살벌하죠. 아래도 장난 아닌데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 하면 진짜 너무 거칠고 이게 나라에다가 보낼 말이 맞나 막 싶은데 우리도 무슨 세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거친 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너무 그 관심을 갖게 되는데 숨겨진 속뜻도 잘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한반도에서 계속되는 이 군사적 긴장 관계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 무인기 전단 살포의 기획과 실행 주체 이것을 대한민국 군부로 지목을 하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주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담긴 북한의 속뜻은 한국에게는 제발 더 이상의 무력 시위를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인 것 같고 미국에게도 한국을 말려달라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달라 이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그렇게 말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행히도 계절적인 상황을 보면 북한으로 날아가는 대북 전단은 당분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는 대북 전단 문제는 그렇게 불거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충돌이 일어난다면은 우리나라 네네. 작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긴 하잖아요. 일어난다 그러면 어디가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제가 역으로 한번 여쭤보죠. 어디가 가장 충돌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냥 왠지 예전에 그 연평도 막 포격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 맞다 맞죠. 저는 풍선이 닿는 곳 그리고 전단이 닿는 곳 그런 가까운 부분 곳들. NLL 문제를 우리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 역시나. 아, 그렇습니다. 연평도. 지금 보면은 네. 북방 한계선 NLL은 그때 휴전 때 서해 쪽은 실제 선을 못 그었어요. 동해안은 바로 그어버리면 됩니다. 섬들이 없으니까. 근데 서해안은 그때 서로 전혀 해결을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당시에 클라크 사령관이 북한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함선이나 비행기 이런 것들이 못 올라가게 하는 선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만든 겁니다. 북한하고 협의해서 만든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북방 한계선 NLL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군사 분계선 1999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저건 뭐냐면 한참 그것보다 아래로 선이 그어져 있고 백령도와 연평도를 가는 수로만 다닐 수 있게 그러니까 겹치잖아요. 저 중간에 겹치는 지역들 있잖아요. 네. 저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북한이 해안포 사격 훈련을 명분으로 해서 NLL 이남 수역으로 만약에 해안포 사격을 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심각한 충돌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2연평도 사태가 네. 또 발생하지 않으란 법이 없다. 이겁니다. 또 휴전선 선상에서 보면 예전에 목함지뢰 사건 혹시 기억나세요? 오 맞아 들었는데. 네. 서부전선 DMZ에서 일어난 지뢰 폭발 사고는 북한군의 북한군이 소행으로 우리 군 드러났습니다. 수색로에 지뢰 3발을 매설했다는 게 목함 우리 지뢰가 군 당국의 터져서 조사- 예전에 그런 사건처럼 우발적 돌발적 사태로 인해서 네. 긴장 수위가 한반도에서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시계를 조금 돌려서 한번 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요. 네, 여러분은 생각나는 때가 혹시 없으세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고조됐던 최근에 최근에. 네, 언제였던 것 같아요? 그거 안 되나? 난 그 연락사무소 폭발할 때. 아주 물론 아주 그때도 굉장한 갈등 또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들이 네, 좀 많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도끼 만행 사건. 그래서 이제 정말 놀랐어요. 협찬님 기준 최근이신 것 같고 10년대고 70년대를 지금 70년대? 네, 이거 뭐 항상 핵실험 얘기할 때도 그랬던 것 같지만 2017년에 지금 트럼프 일기 때 저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때 초기 때 굉장히 그 말의 수위가 높아가지고 막 뭐 화염과 분노 이런 단어까지 불바다. 했던 게 불바다. 김정은 위원장이 내 책상 위에 핵단추가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내 책상 위에는 더 큰 단추가 있고 이건 실제 누르면 평양을 불바다로 또는 평양을 아예 그라운드 제로로 만들 수도 있다. 예, 실제 이때는 말뿐만 아니라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던 시기가 2017년 가을입니다.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North Korea best not make any more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그리고 실제로 군사적인 옵션도 논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요. 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광범위한 옵션들을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른바 코피 터트리기 이런 전략이 있었습니다. 코피 터뜨리기 가서 터뜨리기 직접 전략? 때리는 건가요? 북한의 코피를 터트리는 건가요? 그게 뭐예요? 터트리는 건 맞는데 네.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딱 그 특정 지역만 네. 아. 빨리 그러니까 굉장히 정밀 타격하려는 그렇죠. 그런 옵션까지 그렇죠. 있었다. 네, 전쟁까지는 안 가고 (2017년 11월 12월) 달에 굉장히 지금보다도 군사 긴장 고조 수준은 더 높았어요. 이때 갑자기 대반전이 발생합니다. 반전이요? 네, 대반전이 발생하죠. 우리 한국에서 중요한
체육 행사가 있었죠. 한국에서 오, 2018년 올림픽. 평창 올림픽. 평창 올림픽. 그게 그게 반전이 됐어요. 이해가 안 가시죠? 당시 미국과 북한은 군사적 긴장감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도 있었고 서로가. 서로 파국을 원치는 않았습니다. 이 두 나라 간의 이 화염과 분노를 잠재울 반전의 계기가 필요했었어요. 그때 마침 평화를 상징하는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평창 올림픽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이 계기가 된 거죠. 서로에게 핑계가 딱. 이제는 군사적 긴장 해소하고 대화로 가자. 넘어가.